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 북한의 트럼프 타운을 계획 중. 트럼프, 윤 대통령을 구할까?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민주당 집권 시절의 정책 78개를 무더기로 폐기하며 본격적인 바이든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 체류자에 관련한 행정명령입니다. 불법 체류자 공포의 추방작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즉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각종 행정명령과 조치들을 철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동이 모이는 장소와 긴급구호소,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들 내에서 불법이민 단속작전을 할 수 없다는 지침도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민 단속기관들은 학교와 의료, 종교시설 등에서도 단속작전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이민사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엉망인데 비록 그들이 불법 체류자이기는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을 그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민자이자 서민층에게는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여권과 서류에서 남녀성별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미국에서 여권상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문서나 사문서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M과 여성을 뜻하는 F 외에 다른 성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문서에서 이 X 섹션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권상에 표시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여권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더는 이런 문구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조치는 1월 20일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성별에서 X를 인정하는 것은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연방 공무원들 주 5일 근무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이 주 5일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은 좋은 세상 다 갔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행정명령인데 그 이유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해서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 일론 머스크가 주동이 된 정부 효율부가 있는데 앞으로 할 일 중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수많은 연방 일자리를 없애거나 전체 기관을 축소하는 것인데 행정명령 중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강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 어느 아이디어보다 매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AP통신과 NORC 공동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구입 강제 정책의 종료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이 전기자동차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인들은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전기차 구입을 강제하는 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군요. 말하자면 조 바이든 정부의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와 트럭의 절반 이상을 전기 자동차로 채우는 규정에 반대한 것입니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10명 중 8명이 반대할 정도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구입 강제를 매우 싫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면 문제는 자동차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35,000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면 전기 자동차는 $45,000를 지불해야만 할 테니까요. 다섯 번째, 2025년 1월 20일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불체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외국에 사는 많은 사람이 아쉬워할 것도 같습니다. 원정 출산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또 불법 입국자도 감소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서류 미비자들이 낳은 신생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 주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체자 신분의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인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외교위원회가 전 세계 24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재취임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가장 반기는 나라는 인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 한국은 67%가 나쁘다고 대답했고
인도는 84%가 좋다고 답했는데 이는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귀환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과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는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때문이라는데요. ECFR는 한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미국의 오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귀환을 애석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했던 방위분담금 조약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재협상하자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는군요. 제 생각에 트럼프는 이것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주창자이니까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쉐에와 그 지지자들이 매우 좋아할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들어보시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한국의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추가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어보고 지금 현재 탄핵의 위기에 몰려있는 윤 대통령을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구해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보고 있었고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이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자신감에 흠뻑 젖어서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언급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지난 해인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는 결국 대통령 취임 후 다시 한번 북한에 관여할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이 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 40대 독재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이다. 그리고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제재도?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국제기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과 국제기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제재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국제기구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몰랐겠습니까? 매우 잘 알고 있지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3국인 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김정은의 핵 개발과 또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과 국제기구의 대북제재 정책과는 정반대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친화 정책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정보력이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넘겨받자마자 경기도 평택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트럼프의 속내를 드러냈는데 트럼프는 어딘지 모를 북한의 해안가를 개발하여 북한의 관광 자원 개발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흘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8월에도 김정은은 똑똑하고 진짜 권력자로 우린 아주 잘 어울렸다.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양쪽 바다 해안가에 아름다운 콘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김정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북한과 김정은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북한을 제재하는 어떠한 조치도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말대로 북한의 관광 개발을 위하여 미국이나 트럼프 재단이 투자를 하게 되면 북한의 재정은 풍부해질 것이고 또 그 어느 나라의 제재도 받지 않을 것이며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흑심을 내비쳤을 때 트럼프가 한국의 제주도나 마라도를 탐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가 정에 이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정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이가 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의 도움을 1950년 6.25 전쟁 때 듬뿍 받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남이가 우리를 도와줘야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원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판을 두들겨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는 한국을 컨트롤하기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즉,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제3의 그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국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